누구나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아무도 그 진짜 의미는 모르는 이야기. 바로 어린 왕자입니다. 오늘은요, 그냥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새기는 걸 넘어서 어른이 되어버린 우리에게 이 책이 보내는 아주 절박한 메시지가 뭔지 같이 한번 파헤쳐볼까 합니다. 그 비밀스러운 세계로 지금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. 이 책을 정말 그냥 어린이를 위한 동화라고 생각하세요? 어쩌면 그게 우리가 만든 가장 큰 오해일지도 모릅니다. 오늘 그 오래된 생각을 한번 과감하게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. 어쩌면 어린 왕자는요, 복잡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은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쓰인 삶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다시 알려주는 마지막 생존 안내서 같은 게 아닐까요? 지금부터 그 문장 하나하나에 숨겨진 암호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.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, 먼저 이 글을 쓴 한 남자, 생텍쥐페리의 삶을 들여다봐야만 합니다. 왜냐하면 그의 삶 자체가 바로 어린 왕자를 여는 가장 중요한 첫 페이지거든요. 그의 인생을 몇 단어로 요약하면 아마 비행, 상실, 그리고 고독일 겁니다. 특히 1935년에 사하나 사막에 불시착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 경험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. 바로 그곳이 조종사가 어린 왕자를 만나는 운명적인 무대가 된 거죠. 그의 인생 전체가 이 작은 책 한 권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습니다. 이 문장은 생텍쥐페리가 사랑하는 동생 프랑수와의 죽음을 묘사한 글입니다. 정말 가슴 아픈 이 기억이 헝클어진 금발머리를 한 어린 왕자의 모습으로 영원히 남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이 책은 작가의 아주 개인적인 슬픔을 담은 회고록이면서 동시에 잃어버린 순수함을 기리는 작품이기도 한 겁니다. 자, 이제 어린 왕자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? 그가 여러 소행성을 여행하는 거, 이거 그냥 판타지가 아니에요. 이건 생텍쥐페리가 봤던 어른들의 세계에 대한 아주 날카롭고 통렬한 비평입니다. 바로 이 문장이 어른 세계의 핵심을 꿰뚫고 있죠.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. 우리 언제부터였을까요? 친구의 목소리가 어떤지, 뭐라고 노는 걸 좋아하는지 대신에 그 친구 집이 몇 평인지, 연봉이 얼마인지를 궁금해하게 된 게요. 숫자의 영혼을 팔아버린 어른들은 가장 중요한 걸 영원히 볼 수 없게 됩니다. 보세요. 왕은 텅 빈 권력에 집착하고 허영쟁이는 공허한 칭찬에 목을 메고 사업가는 의미 없는 소유에 인생을 겁니다. 어린 왕제의 순수한 눈에 비친 이 모습들, 어쩐지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 같지 않으세요? 혹시 우리도 자신만의 작은 행성에서 무언가에 집착하느라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? 어린 왕자는 그렇게 이상한 어른들한테서는 전혀 배우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바로 사막의 여우에게서 듣게 됩니다. 여기가 바로 이 책의 심장부, 가장 중요하고 철학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. 여우가 가르쳐준 길들인다는 말,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배나 소유 같은 거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. 그게 아니라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수많은 존재들 속에서 오직 하나뿐인 서로에게 대체할 수 없는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. 무의미한 세상에 의미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거라고 여우는 말합니다. 바로 이 깨달음의 순간이 이 이야기의 전환점입니다. 수천 송이의 똑같이 생긴 장미 앞에서 어린 왕자는 마침내 깨닫죠. 아, 내 장미가 특별한 이유는 예뻐서가 아니구나. 내가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투정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바로 나의 장미였구나. 결국 가치라는 건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쏟아부은 시간과 책임감,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죠. 그리고 여우는 첫 번째 비밀을 알려줍니다. 오직 마음으로 보아야만 잘 보인단다. 어른이 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감각에 대한 이야기죠. 그리고 두 번째 비밀이 이어집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.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는 겉모습, 숫자, 소유, 그 너머에 진짜 가치가 숨어 있다는 이 진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고 살죠. 그리고 마지막, 어쩌면 우리 삶의 무게를 기꺼이 감당하게 만드는 가장 위대한 비밀입니다.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해 넌 영원히 책임이 있어. 이건 무거운 의무가 아니에요. 무의미한 세상에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유일한 방법. 바로 이 책임감이야말로 우리를 계속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. 자,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이 책을 철학적인 맥락에서 한번 들여다볼까요? 어린 왕자는 사실 그 시다가 던졌던 가장 큰 질문에 대한 생텍쥐페리만의 대답이었습니다.
이 책이 쓰여진 게 1943년,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2차 세계대전의 한가운데였습니다. 모든 가치가 무너지고 인간성이 파괴되는 걸 본 사람들은 절규하듯 물었죠. 도대체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가 뭔가? 바로 이 지점에서 생텍쥐페리는 다른 실존주의자들과 다른 길을 갑니다. 사르트르나 카뮤 같은 철학자들이 세상의 부조리함 자체를 깊게 파고들었다면 생텍쥐페리는 그 폐허 속에서 희망을 이야기해요. 의미는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사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요. 뭘 통해서? 사랑하고 관계를 맺고 끝까지 책임지는 걸 통해서 말이죠. 자, 이제 이 모든 교훈을 우리 자신에게로 한번 가져와 보죠. 이 이야기는 결국 지금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? 이 책의 맨 앞에 나오는 유명한 헌사죠. 어른이 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 순수한 시선, 그 관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우리한테 정말 익숙한 그림이죠. 자,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이게 뭘로 보이시나요? 만약 아직도 이게 그냥 모자로만 보인다면 어쩌면 우린 이미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린 건지도 모릅니다. 이건 상상력 테스트가 아니에요. 우리의 마음이 아직 살아있는지 생텍쥐페리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인 셈이죠. 이제 이 질문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.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길들인, 그래서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는 무엇인가요? 그리고 당신은 그것에 대해 영원히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나요? 어린 왕자는 책장을 덮은 후에도 우리 삶 내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서라고 조용히 등을 떠밉니다. 당신의 별은 안녕하신가요?